서현종합부동산 투자자문 자산관리 선임연구원 변서훈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투자자문 자산관리연구원 변서훈입니다. 부동산 전략, 자산관리 전략, 부전자전에서 오늘도 알차고 알기 쉬운 정보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상속은 이제 사망 이후에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여는 이제 현재 살아계셨을 때 받을 때를 이제 증여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즘 상속세를 두고 흔히 이걸 낸 사람들은 이제 바보다, 바보세를 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정작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대상들은 요리조리 이제 편법을 써가지고 다 피해가고 내지도 않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알면 알수록 사실 배 아프기도 하고 뭐지 내가 정말 바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속 대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또 많이 내신다고 하는데 변소연 전문가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옛날에 과거에 이제 부자 네. 3대 못 간다라는 옛말 들어보셨죠? 예, 3대는 못 간다라는 이야기. 예. 네, 이 과거에는 부자가 어렵게 모아놓은 재산을 자식때 이제 탕진에 써버린다는 뜻이었는데 네. 현대는 상속 재산이 많지만 어마어마한 상속세 때문에 3대를 못 간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가지급금 등 이 비현금성 자산일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 우선 재산가액이 10억 원에 미달을 하면 굳이 증여를 선택하실 필요가 없는데 예. 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어가는 분들은 증여가 유리할 수 있죠. 이렇게 증여를 하는 이유는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속의 경우는 전체의 과세를 물고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두 번째는 재산가액 10억 원 이상이면 유리하다는 말씀이 배우자에게는 6억 원, 그리고 성인 자녀의 경우는 5천만 원 이하의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 증여 시점은 선택이 가능하지만 상속 시점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환으로 상속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의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에게만 가능하지만 증여는 손주나 며느리까지도 가능해서 재산 가치가 오를 것 같은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은 5년 전에 5억이었고 9년 후에 9억이 돼도 증여하는 시기에 과표로 증여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또 증여를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예, 변소연 전문가님, 네. 증여의 방법, 그런 안에서 공제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네, 우선 세무사들도 이 기피하는 부분이 예. 이런 증여와 상속 문제예요. 개별적으로 너무 이제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증여세는 현재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을 하기 때문에 10년 이내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이제 받은 가액은 다시 합산을 해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예. 이 상속공제와 증여공제가 있죠. 상속공제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 총 10억 원이고요. 증여공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그리고 성인 자녀가 받은 경우는 5천만 원, 그 외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예. 단 상속세 신고를 한 이후에도 또 다른 재산을 분배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상속일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같은 상속세를 내지만 기준이 다른데요. 현재 시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증여받은 당시에 가치로 계산을 해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같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았을 경우는 오른 시가만큼 상속세를 내게 되는 부분이죠. 아, 오른 시가만큼. 네, 상속은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이제 신고하는 방법들, 그 방법들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공제까지 이야기 좀 해드렸습니다. 시기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상속 증여 세율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요즘에는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바로 주는 세대 생략 증여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네. 5년간 2만 8천 건으로 2배 가량 증가를 했는데 네. 이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은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서 손주로 이 증여를 할 때보다 한 단계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상속과 증여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의 상속세율은 10%,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의 10%고요. 예. 5억 원 이하의 상속세율은 20%, 증여세율은 1,000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한 20%고요. 예. 10억 원 이하의 상속세율은 30%, 증여세율은 9천만 원 플러스 5억 원 초과 금액의 30%입니다. 예. 30억 원 이하의 상속세율은 40%고요. 증여세율은 2억 4천만 원 플러스 10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한 40%. 그리고 30억 원 이상의 상속세율은 50%죠. 예. 증여세율은 10억 4천만 원 플러스 30억 초과 금액의 50%를 내셔야 합니다. 예. 자, 지금 상속 증여 세율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집이 큰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집인데 내가 나중에 요거를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나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변성훈 전문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나중에 집이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운영하고 네. 있어요. 이걸 나중에 그래 너가 운영해라라고 했었을 때 네. 받으시겠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도 있지만 예. 요즘에 또 현명하신 분들은 상속세까지 또 다 계산을 해서 같이 물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 빚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자산을 물려주니까 예, 열심히 경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방법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제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이유가 세금 폭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정말로 그런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정말일까요 이게? 지난주부터 이제 폭탄 질문이 계속 저한테 돌아오네요. 네, 폭탄 제거만입니다. 네, 실제로 이 요즘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중소, 중견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최고 세율이 65%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 국내 최대 콘돔 제조사이자 세계 조달 시장 1위를 달리기로 했던 한 회사는 이 상속세 때문에 재작년 결국 매각을 했죠. 이 주식을 304만 4천 주를 일시에 물려받게 됐는데 이 가업 상속 작업을 미처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주가 수준으로 100억 원이 넘는 지분을 일시에 상속을 받게 되었고 이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50억 원이 넘게 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로 인해 배당도 할 수가 없고 세금을 마련할 여유도 없어서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한 사건인데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서 이 기업을 포기하는 이와 같은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업 상속 공제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의 혜택으로 세금을 500억까지 면제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매출 3천억 원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는 조건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예,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 좀 똑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이 가족 간에도 돈에 있어서는 참 민감한 문제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는데 그 이제 가족 간에 이제 좀 돈을 빌려서 출처 자금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질문도 해주세요. 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의 담보를 설정해 받은 대출은 어떻게 취득 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까요? 모두 취득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됩니다. 네, 예. 이 금전을 차용을 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한데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사실이라고 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요.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다면 이런 사실을 인정받는 것에 더 도움이 되겠죠. 현금으로 줄 경우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이자 4.6%에 금액, 만기, 이자가 모두 표시가 된 차용증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1% 이자로 가족에게 2억 5천만 원을 이제 빌린다면 4.6% 이자에서 차액 이자인 3.6% 곱하기 2억 5천으로 계산을 하면 900만 원이죠. 이 1,000만 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아버지의 건물을 담보대출로 5억을 이제 받고 은행 대출 이자로 2.6%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자 차액 2% 곱하기 5억으로 하시면 1,000만 원으로 역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5억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상가나 월세 수익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세금 폭탄 부자 곡소리 자산 물려줄까? 아니면 빚을 물려줄까? 요건데요. 우리 변성훈 전문가부터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 대신 사전 증여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이 상속세로 지금 가업 경영 포기를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도 취득 자금 출처로 충분히 인정이 되니까 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또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